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5차시부터 8차시까지 큐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5차시 참참참 마스터를 이겨라입니다. 참참참 마스터를 이겨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시, 그러니까 로켓맨에서는 이제 전면 센서를 근접 센서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5차시부터는 전면 센서를 제스처 센서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면 센서를 제스처 센서로 쓰기 위해서는 이 센서 동작을 지난 4차시 했던 것처럼 제스처 센서로 정하기를 꼭 해줘야지 이 전면 센서를 제스처 센서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학생들한테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튜브에 보면 전면 센서에 반드시 이 제스처 센서를 사용할 땐 전면 센서에 인식이 되도록 움직이게 해줘야지 위아래는 움직이는 게 상관이 없는데 좌우로 움직일 때 가끔 학생들이 위에까지 안 하고 아래에서 그냥 손을 움직여서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이 위에 있는 전면 센서에서 손을 잘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딩 블록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 와가지고 한번 설명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드 보시면 제스처 센서 정하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방향 감지되었는가 해가지고 코드를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기기 연결해주고 나서 어, 일단 오른쪽 잠시만요. 클릭을 하고 위쪽으로 하면 위에 화살표 나오고 아래쪽으로 하면 아래 화살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화살표, 왼쪽으로 하면 왼쪽 화살표가 되는데 이 제스처 센서 사용할 때 이 제스처 센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줘야지 확실하게 인식을 한다라고 학생들이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참참참 마스터를 이겨라 코드를 보면서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못 찾을 때는 큐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블록들은 다 네 블록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오늘 배운 이 센서에 관련된 튜브에 관련된 블록들을 넣어서 코드를 완성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참참참 게임을 시작해보자 하고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방향이 이게 이렇게 계속 틀리면 안 되는데. 네, 네, 이기는 거를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렇게, 제스트 센서에 인식된 방향이랑, 네, 참참참, 이 마스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스터가 웃는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마스터랑 손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터가 운상을 지으면서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고, 음, 네, 이렇게 해서 5판을 다 진행하고 나면 이제 뭐 성공하면 마스터가 이제 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꽃가루가 날리게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 스토리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참참참 마스터가 참참참을 말하고 이 큐브의 제스 센서에 감지된 방향으로 화살표가 도트에 나오면서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움직인 손이랑 마스터가 움직인 머리를 움직인 방향이랑을 보고 같은 방향이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초록불, 다른 방향이면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이 다 끝나고 나서 초록불이 더 많으면 마스터가 이럴 수가 내가 졌잖아 라고 하면서 울상을 짓고 빨간 불이 더 많으면 이제 역시 난 삼천평을 너무 잘해 라고 하면서 웃는 표정을 짓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가 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삼천평을 이겼을 경우에 이제 꽃가루가 뿌려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현재 코드에서 준비하기 그러니까 뭐 첫 초기 위치나 뭐 마스터의 모양이나 손 위치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건 다 준비하기라고 하는 내 블록 안에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참참한 마스터가 말하고 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 그 뒤에 이제 각 라운드마다 참참참이라고 해서 3번 말하게 할 수 있는 블록을 무한 반복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참참참을 큐브에 제스처 센서가 인식이 되고 나면 이제 참참참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신호를 받으면 이제 마스터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랑 이 제스처 센서에 인식된 방향을 판단을 해서 이 마스터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까지가 이 신호 보내기고, 그 신호에 따라서 이제 기뻐하고 슬퍼하기가 네 블록을 하나 묶여져 있고, 이 기뻐하기 슬퍼하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해야 되니까 라운드 시작하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불 5개, 즉 5개 라운드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 결과 신호 보내기라고 하는 블록 안에 묶여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종 결과가 빨간불이 초록불보다 많으면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적으면, 초록불이 더 많으면 이제 졌잖아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 손은 이제 마스터가 참참참이라고 아까 3번 말하는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제스트 센서의 오른쪽이 감지가 되면 오른쪽, 왼쪽이 감지가 되면 왼쪽 도트 매트리스를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도트 매트리스를 그리면서 손을 모양을 방향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정해주면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신호까지 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참참참 마스터가 결과를 말해야 되니까 손은 숨겨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스처 센서를 인식하는 부분, 손을 마지막에 숨기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라운드 1부터 5까지는 아까 준비하기에서도 보셨듯이 코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라운드 1은 1 준비하기, 1 마스터가 이기면 빨간불 켜기, 1 내가 이기면 초록불 켜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프레이트 만들 때부터 라운드 1부터 5까지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각각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잠깐 보이기를 해서 보여드리면, 1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위치에 넣기, 2는 두 번째 위치, 이렇게 준비하기에는 위치가 다 따로 정해져 있고, 이 라운드의 숫자가 이기면 초록불 켜기, 빨간불 켜기에 숫자가 들어간 이유는 각 라운드별로 이제 하나하나의 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불에만 바꾸게 해주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운드는 이렇게 빨간불 켜기, 초록불 켜기, 준비하기 총 세 가지로 해서 각 라운드 숫자별로 숫자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가 졌을 때, 즉 초록불이 3개 이상일 때만 꽃가루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터를 이기면 꽃가루 뿌리기 위해서 이 불의 개수를 인식을 하고 꽃가루를 뿌리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5차 시 3차천 마스터를 이겨라는 끝났고 다음은 6차 시 보겠습니다. 6차 시는 구해줘 프로입니다. 구해줘 프로는 이제 어, 이 큐브 안에 있는 자이로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큐브 초기화 시킬 때 이 버튼이 있는 쪽을 위쪽으로 놓고 바닥에 내려서 이걸 기준으로 잡고 초기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이로 센서에 관련된 이 블록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큐브를 보면 화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흔들기가 조금만 방향이 움직여도 얘가 흔들렸다 인식을 해서 화면 표정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화면 표정만 보인다 하면 이 큐브를 흔들었을 때를 잠깐 빼주고 다시 실행을 해서 앞으로 가면 웃는 표정, 아래로 가면 화난 표정, 오른쪽이면, 이게 왜 오른쪽 맞죠? 화난, 슬픈 표정, 왼쪽으로 가면 웃는 표정 해가지고 네 가지 표정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기울어진 상태로 좀 계속 있어서 방향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PPT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이 블록들도 종류가 두 종류네요. 그러니까 이벤트 블록이랑 조건 블록이죠. 이벤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큐브가 기울었다 또는 흔들렸다라고 하는 이 이벤트 자체로 인식을 해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들을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이 큐브 안에서 이벤트가 작동을 하면 바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다른 이벤트를 사용해서 그리고 또 이 조건 블록들을 사용해가지고 뜨는 블록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이벤트 자체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큐브의 동작을 인식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 조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벤트 안에서 특정 조건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 근접 센서를 말씀을 드렸을 때나 아니면 이 큐브 위쪽에 있는 버튼들 사용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 센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종류의 블록이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블록도 아까 앞에서 했던 각각의 이벤트 블록으로 한 거랑 같은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기능을 보고 싶으면 잠깐 흔들었을 때를 빼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실행해도 안 되고 깃발을 클릭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죠. 앞으로 갔을 때는 표정, 그냥 아래로 가면 이 놀란 표정, 지금 이 무한 반복하기에서 계속 이 에러가 뜨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기울었는가 네 가지 조건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계속 얼굴을 표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반복한다라고 표현이 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이게 뜨는, 그래서 이 만약으로 쓰면 반복을 너무 많이 해서 컴퓨터가 힘들어하니까 이 옆에처럼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동작할 수 있게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이 무한 반복 안에서도 뭐 어떠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조건 안에서만 이 반복하기를 사용하면 또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코드도 좀 잘못 구성을 해놓은 이 만약 조건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이 기울어님과 동안 반복하기를 하면 이제 이 반, 이 뭐냐 기울었는가의 조건이 발생했을 때만 이 동작을 실행하니까 또 그런 에러가 안 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잘못하긴 했는데 이 제어 블록 같은 경우에 각각의 다른 블록들을 잘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를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해줘 큐로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당 1, 2, 그리고 큐로랑 큐미 총 4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 이야기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스토리 이야기를 보면 이제 큐로가 내가 꼭 구하러 갈게 라고 하고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아래에는 시간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 큐브의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 큐로가 움직이게 되고 위에 있는 버튼 4개가 각각 눌렀을 때 화면에 숫자가 나오면서 그 숫자만큼 큐로의 이동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이 스테이지에 주황색에 닿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3스테이지까지 진행되고 나서 큐미에 닿으면 이 게임 클리어가 되면서 시간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스테이지 2에서는 초록색 악당 2가 나오고 스테이지 3에서는 이제 빨간색 악당 2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이제 악당에 닿으면 다시 이 스테이지 1의 첫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마지막에 큐미에 닿으면 게임 클리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 화면을 볼게요.
그런 연결이 안 끊어집니다. 얘라고 실행을 하면 이제 내가 꼭 구하러 갈게 라고 하고, 자, 여기서 지금 위로 하면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하면 아래로 움직이고, 그러면 앞으로 쭉 움직이고, 위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 큐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빠르게 갑자기 막 움직이면 정확한 방향 인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잭스에서 했던 것처럼 천천히 움직여줘야지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움직인다. 라고 좀 급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숫자도 좀 바꿔볼게요.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10이 되면서 아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악당한테 닿으면 잡았다 하면서 다시 초지키로 가게 되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지금 만약에 학생들이 이게 움직이는 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 방향이 지금 오른쪽, 위, 아래, 왼쪽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 방향으로 했을 때 앞으로 가게 하고 싶다 하면 앞쪽으로 옮겼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뭐 그렇게 좀 코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뭐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코딩은 마찬가지로 4개의 스프라이트 모두 다 준비하기로 해서 첫 위치나 뭐 어떤 모양으로 시작할 건지라는 걸 다 정해주면 되고 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을 하고 시작하니까 프로 말하기 그리고 프로가 이제 말하고 게임이 시작이 되면 시간이 움직여야 되니까 시간 올라가기 그리고 이제 마치 큐브로 해서 큐로를 움직여줘야 되니까 음, 무한반복하기로 해서 아까처럼 만약으로 하면 또 그렇게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조건 동안 반복하기를 꼭 사용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움직이기를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 공적색 벽에 닿는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막기 위해서 벽에다 하면 튕기기 블록을 하나 만들어놨죠. 이 벽에다 하면 튕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음, 정작에도 보면 똑같이 벽에다 하면 튕기기라고 하는 이 블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 블록에서 만들어 놓은 벽에다 하면 튕기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게, 이 벽에다 하면 튕기기는 이 화면에 위, 아래, 오른쪽, 왼쪽에서 이 벽에다 하면 튕기기라고 하는 코드고, 이 만들어 놓은 내블록의 벽에다 하는 튕기기는 이 장애물 검은색에 닿았을 때 뒤로 튕기기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꼭 이 내블록의 벽에다 하는 튕기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 버튼들로 해서 속도를 정해야 되니까 이 각 버튼을 눌렀을 때 도트 매트릭스의 숫자 그리고 표로 속도 정하기 이렇게 코드를 하나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황색이면 다음 스테이지, 노란색이면 이전 스테이지,
이 두 가지를 꼭 지정을 해주셔야지 이제 큐로가 스테이지 움직이는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당의 다음은 이제 스테이지 1 시작 위치로 이동하기. 큐미의 다음은 동작을 멈추고 시간도 멈추기. 여기서 이 동작 멈추고 시간 멈추기를 안 해주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아까 설명해도 봤듯이 마지막에 이 게임 클리어 시간이랑 이 게임 클리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 화면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이 멈추기랑 시간 정지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로는 이렇게 코드 구성해 주시면 되고, 악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당 1은 스테이지 2에서 악당 2는 스테이지 3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각 악당마다 이제 스테이지 2면 나타나기, 3이면 나타나기라고 하는 블록이 있을 거예요. 그 블록을 이제 사용을 해서 코드 구성해 주시면 되고, 이 악당 돌아다니다 큐로의 다음은 말하기, 이것도 둘이 으하하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데, 각 악당마다 이제 블록에 보면 악당 2에 대한 내용, 악당 1에 대한 내용이 각각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악당마다 각각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벤트 블록으로 해서 악당들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큐미는 이제 마지막에 스테이지 3에서 나타나고, 큐로의 다음은 구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말하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구해줘서 고마워를 말하고 나면 이 게임 클리어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 게임 클리어 화면 나오기까지 해서 세 가지 블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줘 큐로도 다 끝났으니까 다음은 베이비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큐브에 자이로 센서랑 위에 접속 센서랑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이 베이비가 앞으로 달려갔다가 반원점에 닿고 나서 도착점까지 달려오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큐브에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클릭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클릭해서 베이비가 앞으로 기어가게 되고 시간이 50초, 그러니까 60초부터 시작하니까 10초 이내에 적병에 닿으면 파워바가 생겨서 움직이게 되고 이 파워바가 움직이는 동안 큐브를 흔들어주면 베이비가 앞으로 빠르게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10초 내로 두 번째 적병에 닿으면 다시 또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반환 지점에 닿으면 베이비의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도착점으로 달려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내로 도착점에 닿으면 게임 클리어 화면이 이 도착점에 닿기 전에 게임 시간이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되고 이 게임 클리어를 한 경우에는 베이비가 몇 초 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게임을 시작시켜보면 시간이 움직이니까 이제 위에 이 두 개를 연속으로 빠르게 눌러주면 베이비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움직여서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 큐브를 흔들어주면 베이비가 앞으로 나가고 다시 계속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누르고 하는 게 손이 아픈 건 둘째치고 학생들이 이거를 시간 내로 못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로 못 끝내서 이제 결과창을 못 본다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코드에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 이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아 배경에 보면 이 게임 시간 정하기가 있죠. 이 게임 시간 정하기를 한 100초 정도로 정해주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왔다 갔다를 하면서 게임 클리어 화면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하면 이 게임 시간 좀 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코드 보면 마찬가지로 준비하기 블록들을 사용해가지고 각각의 위치랑 뭐 시작하는 장소랑 모양이랑을 정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에 게임 시간 정하기를 넣어주고 이 정하기로 뭐 시간이 조금 너무 촉박하다 하는 학생들은 조금만 늘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수정을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에는 이렇게 준비하기, 게임 시간 정하기만 있으면 되고 다음은 이제 큐브에 파란 버튼을 누르면 왼발 움직이기, 노란 버튼을 누르면 오른발 움직이기가 해서 번갈아 가면서 눌러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까 우유통에 닿으면 이 옆에 있는 파워바가 일어서고 아니 파워바가 당기고 거기서 이제 베이비가 일어서서 큐브를 흔들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걷기 블록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이 반환 지점에 닿으면 베이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앞모습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도착을 하면 게임 클리어하고 클리어 시간, 도착을 하지 못하면 이제 게임 오버 하면서 알기는 사라지고 게임 오버 화면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베이비는 코드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 접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간도 게임 시간이나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음, 뭐 근데 이거는 보통 크게 변경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에 닿으면 파워 옵션을 보내고, 그럼 파워 옵션을 받으면 베이비가 일어서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50초까지 해서 닿지를 못하면 젖병은 사라지는 있고요. 파워 신호를 보내면 이제 파워 신호 받고 걷기 신호 보내고 그리고 사라지고 나서 다시 100 떨어진 위치에서 다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100이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비가 젖병에 먼저 닿았을 경우에는 그 베이비에 있는 위치에서 100인데 만약에 닿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에는 현재 베이비가 있는 위치에서 100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치가 아마 베이비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젖병도 베이비에 닿기 전 40초 내까지 못 닿으면 사라지기로 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점, 반원 지점이죠. 이 반원 지점에 닿으면 도착점이 나타나고 베이비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도착점이 나타나고 나서 게임 시간, 그 아까 설정했던 60초가 0이 되기 전에 도착에 닿으면 게임 클리어, 게임 시간이 0이 되면 게임 오버로 배경을 바꾸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클리어 화면이 나왔을 땐 게임 배경 스프라이트에 아기가 어떠한 시간이 걸렸는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이비 런도 모두 끝났고 마지막으로 8차시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베이비 런이랑 반대로 이 큐브에
기울인 방향으로 해서 백신이 움직이고 버튼을 누르면 카드 색깔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런처럼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울기로 움직인다. 그래서 큐로랑 비슷한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설명을 먼저 하고 게임을 좀 더 직접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백신이랑 바이러스랑 카드랑 게임 결과 화면이랑 총 4개의 스프라이트를 준비를 하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총 9개의 카드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개수는 카드가 9개, 바이러스, 백신, 게임 결과 화면까지 해서 총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백신은 버튼을 누르면 스피드 변신이라고 해서 변신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의 개수를 3개로 정해놓고 백신 걷기는 이제 백신의 모양이 계속 움직이도록 하는 코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따 코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백신이 말하고 이동하기는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야 돼 라고 말하면서 현재 화면에 있는 카드 9개 중에 빨간 거를 초록색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하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이 말하고 나서 이제 각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되고 빨간색 빨간색 카드에 있을 때 이 큐브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빨간 카드를 백신 뒤집기를 방송하면서 초록색 카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스피드 변신이라고 해서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흔들면 스피드 변신 하나를 사용하면서 이 백신의 모양이 스피드 변신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신 구성해 주시면 되고 바이러스도 이 바이러스 걷기를 해가지고 계속 자리를 움직이는 모양을 바꾸게 해주고 백신이 바이러스를 막아야 돼라고 말했죠 아까? 바이러스를 없애야 돼라고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를 터트리자라고 말하고 이 초록색 있는 초록색 카드들을 빨간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움직이고 초록색 카드에 닿으면 이제 초록색 뒤집기를 해서 초록색 카드를 빨간색 카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카드들은 시장 모양 정하기라고 해서 블로그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시장 모양 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랜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9개의 카드가 뭐 4개, 5개로 해서 균형 잡히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운이 나쁜 학생들은 뭐 바이러스만 8개씩 돼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아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운이 없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초록색에 닿아서 이제 카드, 아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초록색에 닿으면 바이러스 뒤집기 신호를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신호를 받으면 이제 초록 카드가 빨간 카드가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백신은 빨간색 카드에 닿았을 때 초록색 버튼,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백신 뒤집기 신호를 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백신 뒤집기 신호를 받으면 빨간 카드가 초록 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드 구성해 주시면 되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9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카드 자체에 들어가는 네 블록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딱 이 카드 준비하기에 숫자 들어가는 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이렇게 코드 구성을 다 시켜놓고 마지막에 이 카드 준비하게 있는 숫자만 1부터 9까지로 쭉 바꿔서 9개를 만들어 주셔도 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 결과 블록인데 게임 결과 스프라이트는 이제 게임 시간을 정하고 이제 1초씩 시간을 줄이는 이 시간에 관련된 그런 코드들을 넣어놨고 추가로 이제 시간이 0이 됐을 때 초록색이 더 많으면 게임 클리어, 빨간색이 더 많으면 게임 오버라고 해서 이렇게 게임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블록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서 네 블록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꼭 이 제공되어 있는 예제에서 파일을 꼭 불러와 줘야 된다. 학생들이 이 배경에 블록이 없다는 경우에는 블록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경 스프라이트에서 카드, 백신, 게임 결과, 바이러스에서 총 네 가지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줄게요. 다음에 일단 백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피드 변신은 3개로 정하기. 이건 이제 스피드 변신이 너무 적다 하는 학생들은 뭐 이거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단 코드에서 저희 책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무한 반복하기로 해서 백신 걷기. 다음에 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백신 말하고 이동하기 해가지고 이제 또 바이러스를 없애야 돼라고 말을 하게 되고 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로 여기도 지금 여기는 만약 무엇이라면이라고 책에서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울기 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로 만약 했을 때 오류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일단 반복하기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아, 아까 블록이라고 큐브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제스처 센서를 오른쪽이 20개인가 바꿔주면 4개니까 따라서 4개 만들어주고 왼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설정을 해주고 아래쪽, 왼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레블록에 보면 빨간 카드는 백진 뒤집기 신호 보내기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 카드 위에서 이 초록 버튼을 누르면 백진이 초록 카드로 바꿔주게 되고 그리고 큐브를 이 스피드 변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큐브를 흔들고 그리고 색깔을 바꿔야지 아니지 큐브를 흔들면서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지 이 스피드 변신 줄어들기를 했기 때문에 초록색 버튼만 눌렀을 때 아래 조건에 넣는 게 아니라 큐브를 흔들었을 때 조건에다가 어, 만약 초록색 버튼을 눌렀는가라고 하는 조건이 생기면 변신하고 스피드 줄어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 초록색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다가 만약 뭐 어딨지? 큐브를 흔들었는가 해도 아마 동작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백신 이 뒤집기를 했을 때 바로 스피드 변신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변신하고 싶을 때는 변신만 초록색 버튼을 잘못 눌러도 흔들기 전에는 변신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신은 구성이 모두 끝났고
다음 바이러스를 볼게요. 바이러스도 우선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바이러스 준비하기부터 시작하죠. 아, 그렇네요. 백신에 준비하기라니. 백신에도 꼭 준비하기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바이러스 갈게요. 자, 바이러스는 이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똑같이 뭐 백신이랑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걷기 해주고, 다음에 바이러스를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리자라고 말하고 이동하기죠. 걷기는 위해서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이 아래다가 무한 반복하기로 바이러스 랜덤으로 이동하기, 그리고 초록색 카드는 바이러스 뒤집기 신호 보내기. 이건 이제 백신이랑 다르게 바이러스는 아- 알아서 움직이면서 초록색 카드는 빨간색 카드로 뒤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신은 뭐 움직이기를 이렇게 방향 제스처 센서로 어, 잘못 넣네요. 제스처 센서가 아니라 기울기 센서죠. 오른쪽, 왼쪽, 앞쪽,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는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이동하기를 넣어가지고 진짜 랜덤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바이러스 속도 점점 빨라지기죠. 바이러스 속도 점점 빨라지기도 보면 처음에 작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것도 보여드린다고 했더니 바이러스 걷기 보면 바이러스 모양이 이제 1, 2, 1, 2로 해서 계속 걷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 걷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백신에도 마찬가지로 백신 걷기는 백신 속도에 따라서 이제 백신 걷기랑 스피드 모드에서 걷기랑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카드를 볼게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카드 준비하고 이걸 클릭했을 때 시작 모양 정하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작 모양 정하기도 1이나 2의 난수로 바꾸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짜 운이 나쁜 경우에는 막 9개가 다 빨간색 카드다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 일단 그렇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호죠. 바이러스 뒤집기 신호를 받았을 때랑 백신 뒤집기 신호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신호에서 바이러스가 뒤집으면 빨간 카드가 되고 백신이 뒤집으면 초록 카드가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카드를 복사를 해서 카드 숫자를 바꾸고 그래서 계속 카드를 쭉 늘려주면 되는 거죠. 7, 8까지. 그다음에 카드 3, 카드 4, 카드 5, 카드 6, 카드 7, 8, 카드 9까지. 이 숫자를 바꿔주는 의미는 이 카드 번호에 따라서 카드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치 지정해주기 위해서 카드 숫자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개 다 만들었고, 다음 게임 결과도 게임 결과 준비하기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에 게임 시간은 50으로 정하고, 무한 반복하기로 해서 게임 시간 1초씩 줄어들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이 아니면 게임 시간을 계속 1초씩 줄여주는 코드죠.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 안에 넣어서 1초에 1초씩 줄어들도록 해주는 거겠죠. 다음에 깃발을 클릭했을 때, 2번 반복하기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시간이 0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0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0초가 되면 초록 카드가 많으면 게임 클리어, 빨간 카드가 많으면 게임 오버 나오기 해서 이렇게 해서 게임 결과창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다 구성을 했으니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큐브 연결해주고, 자, 연결됐으니까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서 흔들리면 이제 이렇게 스피드 모드로 바뀌고, 이렇게 패배한 경우에는 이제 게임 오버가 뜨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는데 보면 이 바이어스가 앞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 방향을 정해줘야지 움직일 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얼굴 방향만 반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도 아는 내용일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숙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늘 세미나 내용은 이상입니다. 이걸로 오늘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